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24회차 승무패가 다시 2월되면서 주말 25회차는 최종 2월판 승무패가 돼버렸습니다. 돈에도 눈이 달려있다고 하죠. 3번이나 2월되었다고 개인적인 배팅 루틴을 바꾸지 마시고 본인만의 패턴을 유지하는 배팅이 초대박 적중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25회차 승무패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모든 경기에서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집요하게 파헤쳐 봤고요. 단통 라인으로 5경기, 그리고 복식 라인으로 5경기, 마지막으로 역배당 구간으로 4경기를 조합해서 한 줌의 후회 없는 마음으로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어제와 오늘 단통 라인 1부, 2부 방송은 멤버십 채널로 업로드 해드렸고요. 단통 라인의 마지막 조합 3부 방송으로 독자님들을 찾아뵙습니다. 자, 내일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복식 라인 5경기로 편성한 4부와 이변 구간 공략으로 독식을 노려보는 최종편 방송을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감 당일이죠. 토요일 오후에는 모든 변수를 총망라해서 마무리 분석 후에 편성해드리고 있는 최종 배팅 구간 24,000 방송에서 25회차 대단원의 마감을 해볼까 합니다. 시청자님들께서도 후회 없는 승무패 25회차 한판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 돈은 아니지만 꼭 내 돈 같은 25회차 승무패, 자, 곧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5회차 승무패 단통 구간으로 추천해보는 3부 방송 첫 번째 경기입니다. 8번 대상 경기고요. 에버턴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34라운드 일정입니다. 에버턴 같은 경우는 33라운드죠. 한 경기 덜 치렀으니까. 노팅엄 포레스트는 34라운드 경기입니다. 8번 경기는 1번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양팀 벤치에서 꺼내들 카드가 달라지지 않을까 전망해 보고요. EPL의 올 시즌 잔류와 강등을 결정짓는 커트라인 테이블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16위 에버턴, 그리고 17위 노팅엄 포레스트, 18위 루턴타운. 자, 이 세 팀 가운데에서 한 팀이 번리와 세필드와 함께 강등 열차를 타게 되면서 정리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에버턴이 한 경기를 덜 치는 상황이지만 구디슨 파크에서 다음 주 주중 경기로 추가 편성되어 있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패한다는 가정을 하면, 자,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패한다는 가정 아래 계산을 해보면 에버턴이 27점, 자, 노팅엄이 26점, 루턴타운이 25점으로 1점 차 간격으로 나란히 긴장된 순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남은 경기들의 일정들을 감안해 보면 맞대결이 없는 노팅엄이 가장 유리해 보이고요. 다음이 루턴타운, 그리고 가장 불리해 보이는 팀이 에버턴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루턴타운과의 36라운드 6점짜리 맞대결이 남아있고, 또 38라운드 아스날 원정 경기가 에버턴이 자력으로 잔류할 수 있는 구분응선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에버턴 같은 경우는 지금 18위 루턴타운과 36라운드에서 맞대결이 있죠.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38라운드까지 에버턴이 잔류를 확정하지 못한다면, 또 아스날이 우승을 확정짓지를 못한다면 이 아스날 원정 경기, 마지막 경기도 굉장히 에버턴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에버턴이 자력으로 잔류를 할 수 있는 그 구분응선이 바로 루턴타운과의 36라운드, 그리고 에버턴과의 아스날과의 최종 38라운드, 이 두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경기와 8번 경기는 반드시 묶어서 한 장의 종이에 내려놓고 분석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1번과 8번이 동시간대에 펼쳐지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두 경기를 따로따로 분석하다 보면 치명적인 그 계산상의 오류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에버턴과 루턴타운의 맞대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 팀의 승점과 그러니까 득실 마진을 치밀하게 계산기에 올려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는 에버턴과 노팅엄 포레스트, 그리고 루턴타운의 이 세 팀의 결과들은 정말 치밀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득실마진 같은 경우, 이 경우도 분명히 승점이 동률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계산기에 치밀하게 넣어서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번 경기에서 만약에 1번 경기에서 브랜트포드가 루턴타운을 잡고 강등권에서 멀리 달아나 준다면 뭐 에버튼이나 노팅엄 포레스트로서는 더할 나위 없겠죠. 아무튼 루턴타운이 브랜트포드에게 패하는 경기, 그러니까 브랜트포드가 루턴타운을 잡아준다면 에버튼과 노팅엄의 벤치는 뭐 사이좋게 무승부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계산된 전술 또한 배제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1번 경기가 만약에 루턴타운의 승리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구디슨 파크의 두 팀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술로 올인하는 상황이 도래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번 경기에 누가 이기느냐 비기느냐 뭐 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8번 경기를 치르는 양팀 감독의 전술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강등과 잔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특히 에버튼 같은 명문가 팀,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 같이 성격하면서 5천억이나 쏟아부은 뭐 이런 팀, 두 팀이 에버튼이 승점 8점이 삭감되고 노팅엄이 4점이 삭감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운이라면 불운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승점 삭감 부분만 아니었으면 지금은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는 18, 19, 22가 거의 뭐 정해지는 단계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1번 경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펼쳐지는 에버튼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팀 전술이 달라진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베터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1번 경기 10분 전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대충 가늠을 해보고 배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버튼 같은 경우도 에버튼의 러윈이 짧은 부상에서 돌아오든지 말든지, 뭐 노팅엄 포레스트의 아오니와 볼리의 부상이 길어지든지 말든지, 자 8번 경기에 영향을 줄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이 8번 경기는 정신력의 싸움이고 누가 나오고 누가 나오지 않고 양팀의 전술이 어떻든 아무런 상관이 되지 않는 아마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단지 구디슨 파크라는 부분이 에버튼에게 상당히 좀 유리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구디슨 파크의 어떤 뭐 애드밴티지는 뭐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 같으면 구디슨 파크는 정말 뭐 첼시나 아스날, 맨체스터 시티도 정말 힘들었던 구장이었습니다. 아무튼 치열한 그 하이텐션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조심스러운 매치업이라는 점에서 그 현지 패널들의 분석들을 보면 선다이치 감독과 누노 산토 감독의 도박 같은 전술의 경기 운영은 없을 거라는 견해를 일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감독 모두 모험을 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만약에 1번 경기가 루턴타운이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8번 경기는 정말 박터지는 경기가 되겠죠.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에버튼과 노팅엄 포레스트는 무승부를 거두게 된다면은 두 팀 중에 한 팀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경기의 결과가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8번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8점의 승점이 삭감된 에버튼이나 뭐 4점의 승점이 삭감된 노팅엄이나 그 분노를 표출하는 34라운드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무승부라는 구간에서 배팅의 묘를 내려놓을까 합니다. 1번 경기의 결과를 보지 않고 무승부를 픽하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확률적으로 두 팀이 아주 긴장감이 뭐 최고조에 오른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아주 도박 같은 전술은 운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심스럽게 공격 전개도 하고 어떤 뭐 빌드업 같은 경우는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동적인 프리미어라기보다는 꼭 라리가나 세리에 A 같은 아마 그런 경기의 모습들이 상상이 됩니다. 아무튼 8번 경기는 일단 단통으로 무승부에다가 내려놓을까 합니다. 3부 방송에서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11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홈에서 단 한 번의 승리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꼴찌 알메리아가 비아레알을 홈으로 초대하는 일정입니다. 32라운드고요. 이 경기는 지금 25회차 승무패에서 투표율이 70%에 육박하는 70%를 넘었었거나 아니면은 70%까지 거의 다 왔거나 이런 구간이 6구간이 있거든요. 아스날, 지로나, 에스턴빌라, 그리고 비아레알, 리버풀, AT 마드리드. 자, 이 6구간 중에서 모두 들어올 리는 없겠죠. 물론 3번 2월 되었다고 또 하늘의 축복이 내려서 많은 1등 적중자들을 양산해내면서 6경기가 모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또 승무패나 토토를 오래 하신 유저님들의 어떤 마음속에는 미리 짐작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6경기가 전부 들어올 리는 만무하고요. 2경기 정도, 한 경기, 운이 좋다면 한 경기, 아니면 2-3경기는 부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1번 경기도 지금 투표율이 한 70% 정도를 육박하고요. 근데 해외 배당 구간은 비아레알이 2.10, 지금 현재 시간 기준입니다. 그리고 알메리아는 3.30, 무승부가 3.80입니다. 비아레알이 승리하는 쪽으로 다소 기우는 것 같지만 알메리아의 승리도 첫 승리도 굉장히 좀 유력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무승부가 오히려 가장 높은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의 배당판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전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코메사나, 알비올, 어느 팀인지 아시죠? 자, 코메사나와 알비올의 중앙 2, 3선이 카드 징계로 모습을 볼 수 없는 비아레알입니다. 코메사나는 중앙 2선이고요. 알비올은 중앙 3선입니다. 두 선수가 지금 비아레알에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팀에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꽤 준수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알비올 같은 경우는 글쎄요, 비아레알이 안 그래도 공격 라인보다 수비 라인이 좀 다소 약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 클래스지만은 꼭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공격 라인보다는 수비 라인이 좀 다소 약한 그런 모습에서 알비올까지 빠진다,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비올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보다는 최근의 경기에서 더 경기력을 퍼포먼스를 좀 좋은 쪽으로 팀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메사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즌 초반에 더 많은 활약을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비아레알이 이 중앙 2, 3선의 코메사나와 알비올이 자리를 비우게 되지만 트라오레가 오른쪽이죠. 이 트라오레와 왼쪽 바에나의 측면 스피드를 이 알메리아의 랑가와 푸빌의 느린 회전 동작으로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고요. 알메리아 중앙 백라인의 곤잘레스와 브란다리저의 하프스페이스 점령 능력으로 환산해 보았을 때 소를로스와 모레노에게 광탈당할 수도 있는 그런 매치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알메리아 중앙 백라인 같은 경우는 곤잘레스와 브란다리즈가 최근에 굉장히 좀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알메리아 백라인의 단점은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서툴러요. 그러니까 점유를 해야죠. 자기 진영의 하프스페이스만큼은 뺏기면 안 되죠. 그러면 정말로 무시로 골 찬스를, 파이널의 기회를 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알메리아가 다른 하위 팀들보다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수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반대로 생각하면 소를로스와 모레노 같은 경우는 상대편 하프스페이스 점유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명암이 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메리아가 지난 경기에서 소시에다드와 2-2로 비겼잖아요. 근데 쿠보의 부재로 엉망진창 핫바지가 된 소시에다드의 스피드와 비아레알의 순간적인 공수전환 스피드를 알메리아 메일 감독이 착각했다가는 홈에서 정말 개망신 모드가 발동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메리아 바티스탄과 로메로의 어설픈 전방 압박은 오히려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러니까 알메리아가 만약에 전방 압박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대팀은 지로나와 비아레알이라고 생각하는 겨울인생입니다. 또 실제로 그 전방 압박이 굉장히 또 서투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부분들에서 알메리아가 지금 20위를 달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티스탄과 로메로가 이 전방 압박을 할 수가 있을지 과연 의문이 들고요. 체력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90분 내내 일관된 그런 포메이션을 보여주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메리아는 투볼란치의 로피와 로베르토네의 그 로로 콤비가 자기 진영의 하프 스페이스를 비우지 않고 지켜내는 길만이 홈 첫 승리의 기대값을 올려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메리아는 수아레즈도 지금 없는 마당에 아리바스와 바티스탄과 로메로가 결자 해제하지 않는 한은 페페멜 감독이 할 수 있는 일은 패배를 인정하는 길밖에는 없어 보이고요. 알메리아가 간절한 홈 첫 승리에 건접할 수 있는 길은 오차없는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거기에서 얻어지는 미스매치에서 아리바스나 로메로가 잘라먹든지 아니면 로베르토네가 잘하는 그 얼리크로스를 바티스탄이 집중력 있는 피니시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알메리아로 사료가 됩니다. 12라인의 맨투맨 마크가 취약점인 비아레알을 잡아낼 수 있는 길은 그러니까 알메리아가 비아레알이 그나마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앙백 라인의 맨투맨 마크 이 부분을 선수들을 잘 놓치죠. 그래서 정지된 동작, 세트피스 동작 그러니까 뭐 코너킥이라든지 프리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알메리아에게 주어진다면 또 모르죠. 알메리아가 어떤 반전을 일으키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11라인 그 중앙백 라인의 그 맨투맨 마크가 약한 팀들에게 정말 쥐약 같은 것은 얼리크로스에 이은 단방에 정광석과 같은 수비 라인이 정비가 되기 전에 정광석과 같은 그 파이널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알메리아는 그 로베르토네라는 아주 뭐 굉장한 뭐 이렇게 수비형 미들도 될 수가 있고 공격형 미들도 될 수가 있는 로베르토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메리아 같은 경우는 이 로베르토네가 뭐 얼리크로스를 정확하게 올리고 그리고 뭐 피니시는 당연하게 바티스탄이 해줘야 되겠죠. 이 부분만 만약에 알메리아가 해낼 수 있다면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뭐 비아레알을 잡아낼 수 있는 그 알메리아의 ABC 전술의 모든 시작점은 로베르토네가 될 공산이 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아레알은 로베르토네를 무력화시킬 거고 그러니까 이 경기를 보면서 로베르토네가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있다면은 알메리아가 굉장히 경기를 잘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로베르토네가 어디 뭐 바둑의 단수처럼 어디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비아레알이 경기를 굉장히 잘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로베르토네가 뭐 얼리크로스를 올리는 장면들이 많이 보인다면은 뭐 알메리아로서도 굉장히 또 한번 기대를 걸어볼 볼 수 있을 만한 경기가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투마킹을 쓸 수는 없고요.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비아레알의 승리가 훨씬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ABC 전술의 모든 시작점, 출발점이 로베르토네가 될 공산이 큰데 이 작전이 만약에 불발이 될 경우에는 비아레알의 대승까지도 기대해 볼 만한 11번 경기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편성해드린 승무패 25회차 3부 방송이었고요.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I've ever needed was a nice cold man.